좀 읽어보셨어요? 책을? 별로 부담스럽지는 않죠. 그냥 안 하시는 건 수업 시간에 안 하는 건 안 해야 됩니다. 부담 가지실 필요도 없고 이 과목은 그냥 양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자꾸 계속 반복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아니 어느 과목이든지 마찬가지고 이 시험 자체가 얼마만큼 정확하게 아느냐가 중요하지 대략 두루뭉술하게 많이 하는 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답을 찾기 위해서는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그걸 또 기억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6과목이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그냥 머리가 생각하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하는 그런 경우가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건 없고, 일단은 가기 전에 제가 지난주 하셨던 거 하고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먼저 일단 이 과목을 공부하려고 그러면 제가 앱을 다운받으라고 말씀드려요.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요.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처음 오시는 분도 첫 시간 마치시면 이 앱을 다운을 받으세요. 그래서 항상 그 조문을 자꾸 숙지하셔야 됩니다. 얼마만큼 정확하게 아셨죠? 자꾸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개업 공인중개사 관련해가지고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일단은 여기 보면 지금 총칙 파트예요. 총칙 파트는 두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전에 용어 정의하면 이제 말씀드릴 건데,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상에서 우리 순서를 간단히 보면 이렇게 돼요. 일단은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을 따죠. 이제 공인중개사가 누구냐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나와요. 공인중개사인데 이 말대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공인중개사인데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일을 배웠겠죠. 그래서 업을 해볼까? 개업한다 그러죠. 그죠? 개업한다. 말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불러요.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불러요. 그럼 이걸 보고 처음 들으셔도 대략 이해는 하시겠죠. 공인중개사는 많은 사람이겠어요? 자격증 딴 사람. 근데 자격증을 따가지고 어딘가에다가 소속되어 있으니까 소속 공인중개사.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 이제 개업한다는 거죠. 업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사무실에 가서 구분해보면 이 사람 누구야? 소장. 이 사람은 실장이나 부장이나. 대신에 뭘 가지고 있어요? 자격증을 갖고 있어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자격증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 있어요? 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으니까 이 사람은 중개업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게 자꾸 이게 공부하다 보면 공인중개사를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일상적으로 우리가 공인중개사 그러죠. 그 사람 누구예요? 이 사람이에요. 네. 개업해서 업하는 사람. 저 사람은 어디 있다고? 집에 있어요. 우리가 알 리가 없어. 그러니까 그 구분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용어에서도 이제 말씀드릴 건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 딱 보면 공인중개사는 미국에도 공인중개사 있어 없어? 있어요. 우리는 그냥 공인중개사가 그냥 업하는가 보다 생각하지만 미국에서의 공인중개사는 변호사보다 더 지위가 높아요. 브로커라고 부르는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지위가 높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보면 만만한 게 중개보수예요. 어디 보니까 중개보수를 또 너무 높다고. 그건 헛소리입니다. 중개보수가 미국 같은 경우 6%입니다. 거래가의 6%면 얼마인지 아세요? 1억짜리면 얼마입니까? 600이죠? 그럼 10억이면 6천만 원입니다. 그 정도 돼야 적당한가 생각하는 거지. 우리는 1000분의 5고 1000분의 6이거든요. 매매하면. 그러니까 높은 게 그래, 높은 게.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아파트 하나 사고 판다 그러면 1000분의 4입니다. 100분위로 따지면 0.4%. 얼마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높다고 하고 할 수 없어요. 그게 상대적인 거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그러면 저 사람은 미국에도 공인중개사 있어요. 그러니까 RP 바뀌어줘야 돼요. 우리가 지금 공인중개사만을 위한 법이 뭐라고? 공인중개사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공인중개사법을 우리가 하니까 뭐라 그래? 이 법 그래요. 그러면 민법은 뭐겠어요? 우리 보는 입장에서는 저 법이지.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도 미국에서도 공인중개사 있으니까 그걸 정확하게 짚어야 돼.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딴 사람이에요.
이야기했죠? 저 법에 의해서 자격을 딴 사람도 있어. 미국에서 땄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고, 그럼 이 사람은 이 법에 의해서 뭐 한 사람이에요? 제가 실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이 공유회사가 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돼요. 그죠?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용어들이 나와요.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게 돼요.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뭐 한 사람이냐면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등록이라는 게, 그러니까 등록은 일정한 사실, 존재를 행정관청에 비치된 공부에 기재하는 행위를 등록을 해요. 그러면 어떤 사실을 기재하는 거냐 그러면 내가 현재 사무소를 두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뭔 말 알겠죠? 그러니까 등록을 했다는 말은 뭐가 있다는 얘기일까? 네, 사무소를 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소를. 그러면 등록했으니까 아, 사무소가 있겠구나. 근데 사무소를 뒀지만 이 사람은 사무실에 꼭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거 말씀드렸죠. 이벤트 당첨됐다고. 이벤트에 2개월은 짧나요? 3개월 유럽 여행권이 당첨됐어. 전 비용을 다 숙식 제공하고 카드사에서 지급해주고, 그래서 3개월 여행권이 당첨됐는데 이 사람이 등록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 중 사무소에 있어요? 유럽에 가 있어? 유럽에 가 있어요? 그럼 중개업하고 있어요? 중개업 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 이 법에 의해서 뭐다? 등록한 자체를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부를 뿐이지 이 사람이 실제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지까지가 개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뭔 말 알겠죠?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부르면 일단 이 사람은 뭐한 사람이다? 아, 등록한 사람이다. 사무소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지 이 사람이 실제 중개업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그 부분까지는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업을 하든 안 하든 그건 본인 선택이고. 이해하겠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정리해보면 이 법에 의해서 만 사람이죠. 자격을 만 사람, 취득한 사람.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처음 오셨죠? 이번 주에. 이 사람은 중개업을 하고 있을까 안 하고 있을까? 저 공인중개사가 중개업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까 제가 그랬죠. 그만 잘 들었나 봐요. 수업 시간에 어른들은 고도의 집중을 할 줄 알았어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눈을 저를 보고 있으면 딴 생각하고 있어요. 아, 이 가스불을 갖다 내가 켜놓고 왔나? 아, 가스불 설마 켜놓고 오진 않았겠죠? 제가 거의 지금은 이제 이 공인중개사라는 과목이 공부를 해보시니까 이제 들어보셨죠? 민법하고 개론 들어보셨죠? 들어보니까 민법이 알아듣기 쉬워요? 이 과목이 알아듣기 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과목이 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70점까지는 괜찮아요. 그 정도 공부를 따라오시면. 근데 우리는 80점 받아야 돼요. 이 과목은. 그러면 좀 어려워져요. 그냥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40개에서 32문항 이상 맞춘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 과목은 노력한 것에 대해서 배신을 하지 않습니다. 이 과목은. 투자한 만큼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꾸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이 과목은 수업이라도 꼭 들으셔야 돼요. 툭 치면 튀어나오게. 자꾸 반복하거든요. 어쨌든 제가 왜 그 가스불 말씀드리냐면 제가 단호박 죽이 있잖아요. 굉장히 쉽대요. 그죠? 단호박 죽을 만들었어요. 제가 어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지금은 왜냐 공인중개사 쉽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민계공이 주로 오픈을 해요. 그러니까 초기에.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공부가 1월달부터 보통 시작돼요.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월달부터 수업을 진행하지만 기타 광역시 말고 기타 지역에는 1월달부터 오픈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공인중개사법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며칠 휴식이 돼요. 그래서 집에서 살림을 하면 집을 살림을 해보니까 이게 맨날 밥 먹는 게 일이요. 그죠?
아, 오늘 저녁에는 뭐 먹지? 왜냐면 이제 저희 이제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저녁을 먹어요? 그러면, 아, 오늘 저녁에는 밖에서 사 먹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밖에 사 먹으면 좋아. 설거지 해야 되니까. 뭘 할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아침에 뭐 또 챙겨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죽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단호박죽을 좋아한대. 그래서 그러니까 엄청 간단하네요, 그거. 와, 간단해. 단호박 한 개 사가지고 마트 가가지고 단호박 큰 거 있잖아요. 900g 되는 거 하나 사가지고 그냥 껍질을 딱딱해요. 이게 싱싱할수록 껍질이 굉장히 단단해요. 그래서 렌즈에다가 한 10분 정도 통으로 돌리면 이게 이거 완전 익어요. 그래서 껍질 쓰려내고 쏙 그거 비우고 그래가지고 다시 채를 썰어요. 그죠? 좀 잘게 해가지고 채를 이제 뜸을 때 뜸찜기 있잖아요. 찜기에다가 한번 또 한 소끔 돌려야 돼. 그래가지고 물컹해지면 그걸 또 이제 채를 썰게 예? 그래가지고 걸러내요. 부드럽게 막 갈듯이. 그래가지고 한번 끓여요. 이미 끓였기 때문에 또 쉽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건 맹숭맹숭하잖아, 그죠? 맹숭맹숭해. 쌀가루를 윙 찹쌀 갈아가지고 그거 한번 휙 돌면 그런데 이 밥알이 잘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다시 밥을 좀 해. 찹쌀밥을 해가지고 띄웠어. 문제는 이래가지고 잘 해가지고 다 맛있게 했는데 아침에 또 이제 데워서 죽을 싸주기로 했어요. 근데 금방 불 꺼놨다는 얘기가 아침에 그 데워다 불을 올려놓고 한번 끓여야 되니까 끓여가지고 도시락에 넣어주려고. 근데 끓었고 제가 샤워를 들어갔어요. 뭔가 탄내가 나는 거야, 얘가. 그래가지고 나와서 후다닥 나와가지고 끊는데 그래서 담아줬더니 뭐 직장에서 갈라 먹었나 봐요. 먹었는데 약간 탄내가 나죠. 이랬더니 약간이 아니고 많이 난다고. 하여튼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 음식이 좀 귀찮아서 그렇지. 하여튼 간단했어요. 하여튼 재밌었어.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그게 있잖아요. 뭐 오늘 어른들이 있잖아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별별 생각을 다 앉아가지고. 근데 있잖아요. 이거 이거 하는데 이거 생각하는 사람이 이거 생각하는데 저거 생각하는 사람이 잘 할 리가 없어요. 어쨌든 여기서 전화가 와도 못 가. 그죠? 집에 못 가잖아요. 그냥 잊어먹어야 돼요. 지금 걱정한다고 뭐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칠판 지금 보시는 걸 봐봐요. 자, 다시 여쭤볼게요. 공인계사는 이 법이에요, 저 법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공인계사 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 그래요. 그리고 자격을 뭐한 사람이다? 취득한 사람이고 이 사람 어디 있다 했죠? 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중개업 영위라는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알겠죠? 그냥 자격증 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 법에서 뭐 했다? 등록한 사람이에요. 그냥 등록한 사람을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불러요. 근데 이 사람은 실제로 중개업을 하고 있을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뒤에다가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라고 나오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아까 이벤트 당첨돼가지고 유럽에서 여행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3개월 동안. 사무실은 열어놨지만. 뭔 말 알겠죠? 그리고 등록, 제가 이거 용어를 잘 보셔야 돼요. 등록은 많은 사람이다. 사무소를 뒀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생각해 볼 때 등록을 할 때 한 사람 앞에 등록이 몇 번 될 것 같아요? 한 번이에요. 절대적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 줄이면 1인 1등록주의다 그러죠? 그러면 등록이 있잖아요. 등록이 한 사람 앞에 등록이 한 번이라는 거죠. 이중 등록이 될 수 있을까? 두 번을 할 수는 없어요. 이게 대인적 처분이기 때문에 그 신청한 등록한 사람 있잖아요. 그 한 사람에 대해서 허용하기 때문에 이중 등록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뭔 말 알겠죠? 그런데 그러면 등록이 한 번이면 사무소도 몇 개겠어요? 하나예요. 하나가 원칙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등록한다 그랬는데 지금 보시면 등록한다 그랬는데 현행법에서 등록을 한다 할 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통상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르고 이걸 그냥 개공 그래요. 줄여서. 들었죠? 그러면 이 개공이 즉 될 수 있는 즉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사람이 종류가 2개야. 엄마 뱃속을 태어나는 자연인이 있고
인격이 법적으로 인격이 부여돼서 사람으로 보는 게 있어요. 법인이라고.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개공은 자연인으로서의 공인중개사 있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인 개공도 있고, 이해하겠죠? 그리고 일정한 요건을 갖춰가지고 법인, 이게 출생신고하는 게 설립 등기예요. 등기하면 사람 되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법인으로서 설립 등기해서 등록한 사람을 한다고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 그래요. 그러면 봐봐요. 법인은 사무소가 있잖아요. 등록했죠. 그러면 그 사무소를 우리가 주사무소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법인은 사람이 아니죠. 사람은 사람이지만 지가 걸어가서 일을 하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중개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적인 근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등록을 하잖아요. 그죠? 어차피 법인도 등록해야 되니까 등록을 해서 설치하는 사무소를 주사무소 그래요. 이해하겠죠? 그럼 여기에 이제 북구 화명동에다가 사무소를 뒀어. 그러면 법인의 주된 사무소겠죠? 그러면 저기 있잖아요. 강서구 있잖아요. 강서구에도 사무소를 둘 수 있어요. 법인은. 사람 왔다 갔다가 안 되니까 그 강서구에서 중개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적인 근거를 둘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따로 뒀다 해가지고 분사무소라고 불러요. 이해합니까? 무슨 하는지? 그럼 이제 분사무소, 그런데 아까 제가 그러죠. 그러면 분사무소를 설치할 때, 둘 때 등록을 하겠어요? 신고를 하겠어요? 일단 모르겠지만 둘 중에서 선택하자면 우리가 아까 등록은 절대적으로 한 번밖에 안 된다 그랬죠? 그거 예외가 없어. 무조건 예외가 없어요. 그러면 저는 등록은 아닐 거야. 이렇게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등록은 아닐 거니까 그럼 뭐 하겠어요? 신고하겠죠. 그래서 신고를 통해서 두는 사무소를 분사무소, 등록을 통해 두는 사무소를 주된 사무소 그래. 그러면 봐봐요. 이대로 해버리면 사무소가 몇 개요? 2개죠. 아까 사무소는 등록이니까 몇 개라고 그랬죠? 1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등록은 2번 하는 예외가 있어 없어? 누구요? 등록을 2번 하는 예외는 없어요. 그죠? 사람을 쪼개지 못하는 한에는. 그런데 사무소는 2개를 두는 예외가 있어 없어요? 있죠. 이걸 갖다 우리가 금지는 금지인데 예외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 금지라 그래요. 예외가 없는 경우를 절대적 금지라 그래요. 뭔 말이겠죠? 그러니까 절대적 금지를 위반하게 되면 이것도 지금 용어가 자꾸 적응이 돼야 돼요. 11월, 12월 달에는 여기 기본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 윤곽에다가 용어를 아셨죠? 마찬가지로 민법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과목들도 뭐가 뭐 어떤 절차에 뭐 이거 필요 없고 저게 부르는 저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법과목은 용어를 알면 끝이에요. 다 한 거예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게 문제지.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등록 있고 이 사무소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봐봐요. 우리가 이렇게 이거 표현을 잘 봐야 돼요. 절대적 그랬죠? 금지예요. 그러면 예외를 두니까 뭘 한다고? 절대 반대가 뭐야? 그죠? 상대적이죠. 상대적 금지예요. 그러면 절대적 금지니까 여기 해당되면 우리가 행정처분 알죠? 행정처분. 등록을 취소한다 이런 거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 절대적 금지를 위반하게 되면 등록을 취소해야 돼요. 그걸 뭐라 하냐면 절대적 등록 취소 그래요. 여기있죠? 그런데 절대적하고 이제 같은 말도 알아야 돼요. 절대적 이걸 말로 필요적 그리고 기속적 그래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절대적, 필요적, 기속적이라는 말은 종결 의미가 뭐 해야 한다라고 읽어야 돼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 등록을 취소 뭐 한다고? 해야 한다 이래 돼요. 알겠죠? 이건 중요합니다. 이건 구분해야 되니까. 절대적 등록 취소라고 하는 것은 등록을 어떻게 한다고? 취소해야 한다라는 거고, 그러면 상대적 금지죠. 저 예외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등록은 이중 등록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사무소도 한 개 두는 게 원칙이니까
이중사무소가 되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는데 법인의 경우는 예외가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그게 상대적 금지예요. 사무소는. 등록은 절대적 금지 사유고 사무소는 상대적 금지예요. 그러니까 위반하게 되더라도 등록은 취소해야 돼, 할 수 있어요. 예, 상대적 등록 취소가 돼요. 상대적이란 말은 필요적 반대가 뭐냐면 임의적이에요. 예? 그리고 기속적 반대가 재량적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막 줄이면 계속 이래 불러요. 이걸 뭐라 하냐면 절취 그래요. 이거는 상취 그러겠죠?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기업 공인중개사가 사무소를 있잖아요. 이중 사무소를 뒀어. 2개 이상의 사무소를 뒀어요. 그러면 제재가 뭐겠어요? 상대적 등록 취소인 거예요. 그런데 기업 공인중개사가 등록을 또 했어. 이중 등록이 됐죠. 그때는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은 말이 하셨죠? 요렇게 같은 말이고 요렇게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건 해야 한다로 끝나야 되고 그럼 이거는 그렇지 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이거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봐봐요. 들어보세요. 기업 공인중개사가 등록을 기업 공인중개사의 행위가 이중 등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어. OX. X죠. 뭔 말 알겠죠? 그 등록을 취소하고 이렇게 나와야 돼. 여기죠. 그런 차이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이중 등록, 이중 소속해서 구분하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그리고 등록을 했다는 말은 사무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무적으로 우리가 중개업에 종사한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중개업에 종사한다라고 하면 이거 무슨 뜻이었죠? 사무소에 뭐가 걸려있다? 등록증이 게시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개공이 중개행위를 하려면 중개사무소에는 뭐가 걸려 있어야 돼? 등록증이 걸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이유에 의해서건 중개사무소에 등록증이 걸려있지 않으면 중개행위를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거. 그래서 중개업 종사라는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 공인중개사법의 구성도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죠. 등록 이꼴 사무소, 중개업 종사한다, 등록증 게시라는 말. 그 다음에 절대적이다, 상대적이다라는 표현 구분하겠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공인중개사법은 자 제가 그 집에 컴퓨터를 탁 켠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딱 들어가 보시면 조문이 그죠? 거기 공인중개사를 검색창에 딱 치면 공인중개사법, 그다음에 공인중개사법 대통령 시행령, 공인중개사 법령이 있고 그다음에 시행규칙이 있고 쭉 나와요. 시행령, 시행규칙 나와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한 5개가 뜰 거예요. 공인중개사라는 단어를 딱 치면 5개 치는데 공인중개사법을 탁 클릭하고 들어가면 메뉴바에 3단 비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딱 치면 이렇게 나와요. 옆에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이 나와요. 이걸 시행령 그러죠. 그 다음 우리는 주무부처가 국토교통부인데 국토교통부령이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대통령령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그 다음에 국토부령은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인데 법률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직접 위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경우들은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어디에? 국토교통부령에 나와요. 뭐가 없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체가 없어요. 아셨죠? 근데 보통은 대통령령에는 무슨 기준으로 끝나거나 무슨 사항으로 끝나는 것들이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국토교통부령에는 각종 서식들, 그러니까 등록증, 자격증, 신고서 이런 거. 그러면 봐봐요. 공개사 시험을 쳐서 합격이 되면 자격증을 교부하거든요. 그 자격증 교부의 근거가 뭐겠어요? 대통령령이겠어요? 국토교통부령이겠어요?
예, 국토교통부령이에요. 자격증은 서식이니까. 각종 서식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시고, 그리고 제가 법률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직접 위임하는 경우는 뭐가 없다고? 대통령령이 없어요. 그죠? 그 경우가 세 가지예요. 고인정 해가지고 말씀드렸는데, 고용인하고, 그 다음에 인장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있어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 이렇게. 그래서 고인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인정. 자, 요 세 가지는 뭐가 없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나오면 그냥 틀린 거예요. 이해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용어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고용인 인장 정보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없다. 이렇게 일단 예외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아까 그럼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할 때 요거 용어도 개공 그럴 때 개업 공인중개사는 봐봐요. 몇 개를 말한다? 그럼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류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두 개 있어요. 아셨죠? 이걸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불러요. 그런데 제가 또 요걸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인데 원래 조문은 본조와 부칙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개업 공인중개사 현행법상에서 새로 등록을 해가지고 개업 공인중개사 즉 중개할 수 있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부를 때 이렇게 불러요.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부르죠. 이때 모든이 되면 여기에 뭐가 하나 더 들어가야 돼. 등록을 해가지고 그죠? 중개하는 사람은 종류가 두 개 있어요. 그런데 옛날부터 복두방 있죠? 쉽게 말해서 소개영업 복두방 하던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업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자격증이 없지만 계속 할 수 있게끔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냐면 아까 법조문은 본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지는데 경과 규정 등을 담고 있는 게 부칙이에요. 이제 한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등등의 규정을 두는 거죠. 부가적으로. 그래서 그 부칙 6조 2항에 보면 6조 2항에서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 그러는데 이걸 우리 줄여서 부칙상의 개공이라고 불러요. 부칙상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불러요. 그러면 자 지금 보신 것처럼 부칙상의 개공은 자격이 있을까 없을까? 자격이 없어요. 옛날부터 업을 해오던 사람이에요. 그냥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부칙상의 이 개공은 만일에 업을 그만두잖아요. 그만두면 다시 등록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현행법상에서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사람이 중개업을 등록하는 경우는 없어요. 이해하겠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부칙상 개공은 계속 업을 하게끔 인정해 줄 뿐이에요. 용어 뜻을 알겠죠? 그럼 이 사람은 신규 등록이 안 돼. 그리고 원래 개업 공인중개사는 전국의 모든 대상물을 다 중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다 돼요. 아셨죠? 따로 제한이 없어. 그런데 이 부칙상의 개공은 그 관할 안에 있는 것만 돼요. 여기서 관할이란 특광도를 말합니다. 특별시, 광역시, 도 관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산 북구 화명동에서 사무소를 두고 업을 하고 있는 부칙상의 개공은 어디 것만 중개할 수 있을까요? 부산에 있는 것만. 아셨죠? 부산에 있는 것만. 그러면 서울에 있는 물건은 중개하면 안 된다 그랬죠? 안 되잖아요. 그죠? 부산 것만 되니까. 그런데 서울에 있는 물건을 중개를 의뢰받았어. 그러면 할 수 있어 없어? 하면 안 돼요. 아셨죠? 그런데 하고자 하면 뭐 하면 돼? 예, 사무소로 옮겨버리면 돼요. 그러면 여기 부산에서 이제 지역이 어디로 바뀌는 거죠? 서울시로 바뀌는 거죠. 서울특별시로. 이해하겠죠? 예, 그렇게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지역 제한을 받습니다. 어디로? 특별시, 광역시, 도 관할로 제한돼요. 그리고 부칙상의 경우는 경공매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경공매 업무는 원래가 들으세요? 변호사 업무예요. 그런데 공인중개사 자격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허용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이 사람은 돼, 안 돼? 안 돼요. 여기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기 예외잖아. 세 가지를 합쳐서 부를 때 뭐라고? 모든 계공은 그렇게 해요. 다시 들어보세요. 모든 기업 공인중개사는 전국의 모든 대상물에 대하여 중개할 수 있다. X죠. 얘가 포함되니까. 구분해야 되겠죠. 계공이냐, 모든 계공이냐 차이를 지금 인식하시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 공인중개사는 경공매물을 겸업할 수 있다. OX. OX다. 기업 공인중개사는 경공매 업무를 겸할 수 있다. OX. O예요. 기업 공인중개사라고 부를 때는 누구를 말하니까? 이 둘을 말하는 거거든. 근데 모든 기업 공인중개사는 경공매 업무를 겸할 수 있다. 넌 아니죠. 예외가 들어가니까. 이해하겠죠? 예, 그 차이를 잘 인식하고 계시면 돼요. 됐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계공이냐, 모든 계공이냐 구분하셨고, 그 다음에 등록이라는 의미, 그 다음에 중개업에 종사한다 할 때 실무적으로 사무소에 뭐 걸려있다? 예, 등록증이 걸려있다라는 거고, 법 조문은 기본적으로 법령칙, 즉 법률과 대통령령, 국토교통부령으로 3단을 이루어지는데 무슨 기준, 무슨 사항으로 끝나는 건 대통령령에서, 각종 서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법령칙 해가지고 3단으로 이루어지지만 법률에서 직접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시키는 경우도 있다 했죠. 그게 뭐라고? 고인정하는 이 세 가지입니다. 고인정. 이 세 가지는 뭐가 나오면 안 될까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이해하겠죠? 그거 확실하게 딱 기억하시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쭉 말씀드렸던 것 중에다가 이제 그래서 중개사무소에 그죠? 가고 업을 하는 것까지 해서 순서를 또 말씀드릴게요. 봐봐요. 자, 우리가 현재 등록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공인중개사하고 누구? 복습, 저수 바로 복습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현재 현행법상 신규 등록이 가능한 자가 누구다? 공인중개사, 법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기업 공인중개사가 되려면, 즉 공인중개사는 중개 못한다 그랬죠? 집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격이 있을 뿐이지. 그러면 이 사람이 기업을 하려면 등록해야 되죠? 등록을 신청합니다. 등록을 신청할 때 그러면 이러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정해놨어요. 그게 등록 기준이에요. 등록할 수 있는 요건. 그럼 등록 기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등록 기준이 개인 공인중개사인 경우에 4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자격 취득이에요. 그러니까 자격증만 땄다고 등록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지. 들었죠? 그러면 자 보세요. 그 요건이 등록 기준이에요. 그러면 등록 기준을 갖춰야 되는데 등록 기준은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겠어요? 어디에서? 법률이에요? 대통령령이에요? 국토부령이에요? 대통령령이에요. 예, 기준으로 끝났으니까 이게 자꾸 익숙해지면 돼요.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기준을 딱 갖추는 거야. 그래서 누구한테 등록을 신청한다는 말은 등록 신청서라는 서식이 있거든요.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등록관청에게. 자, 이걸 우리가 등록관청이라고 하는데 등록관청은 뭘 등록관청이라고 하느냐? 시장, 그죠? 군수, 구청장을 등록관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산시 북구 화명동에서 사무소를 둘 때 등록관청은 누구겠냐 이거죠? 누구겠어요? 북구청장이에요. 그러면 등록관청이 시장이 되려면 밑에 뭐가 없어야 돼? 구가 없는 시의 시장이 돼요. 이해하겠죠? 그래서 시장군수 구청장을 등록관청이라 하는데 보세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부산 북구 화명동에 살아요. 화명동에 주소를 두고 있어요. 이 사람이 갑이 주소를 두고 있고
그 다음에 부산과 우리가 행정 지금 이제 특광도 할 때 자꾸 구분할 때 특별 우리 광역하고 기초라는 말 들어보셨죠? 특별시, 광역시, 도 있죠? 이걸 뭐라 그래요? 광역 그래요. 그러면 광역 밑에가 뭐요? 기초죠. 기초가 뭡니까? 시, 군, 구를 말해요. 그리고 행정시가 있고 행정구가 있고 지금 행정시, 행정구라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자치구, 자치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겠죠? 용어상에서. 그러니까 제주시, 서귀포시 있죠? 이건 행정시예요. 그리고 시군 구할 때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에는 한참 잘 갈 때는 천당 아래 분당 그랬거든요. 분당이 천당 아래 분당. 분당이 한참 잘 나갈 때. 분당 알아요? 분당이 구가 붙죠. 분당구거든요. 경기도 일산이란 말 들어보셨죠? 일산이 어디 있어요? 일산은 구예요. 당연히 경기도로 계속 경기도 있겠지. 일산이 옛날에 그 주택 있잖아요. 좀 있어 보이는 주택들. 그게 많아가지고 TV에서 많이 배경이 됐었어. 일산도 구거든요. 일산이 어디 있어요? 무슨 시에 있어요? 고양시에 있어요. 그러니까 고양시 일산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안양 있죠? 안양시 있잖아요. 혹시 단원구라고 들어보셨어요? 유명하죠? 가슴 아픈 일이지만 단원고 있잖아. 단원고. 단원구가 있어요. 경기도에 있어요. 네, 안산. 그냥 안양, 안산 이런 데가 시에 밑에 다 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경기도 수원이죠. 수원 밑에 팔달구가 있어요. 장안구도 있어요. 그러면 그 구들을 우리가 특광도라고 할 때 시도 있잖아요. 시에 할 때 수원시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여기 특광도가 들어가는 게 뭐냐면 그 노래 있잖아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그거예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경기도 그 뭐죠? 인천, 광주 뭐 이런 거 들어가는 거 이게. 8대 광역시 그러죠. 근데 7대 광역시에다가 한 개가 더 추가되는 게 듣기만 하세요. 상식이니까. 한 개가 뭐냐면 세종특별자치시예요. 그러니까 세종자치시 있죠. 세종 그 자치시도 광역이에요. 근데 문제는 광역 밑에는 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세종자치시는 구가 없어요. 밑에 하부시가 없어요. 구가. 그러니까 특광도의 의미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여쭤봐요. 어떤 게 그러면 기초시인데요? 이렇게 물어봐요. 특광도 없는데 그 기초시지. 특광도 그 광역시잖아. 광역시인지 기초시인지 어떻게 구분하냐 그러는데 그러니까 광역시는 대충 알잖아요. 다. 그러니까 포항도 있잖아요. 구가 있어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창원시 있죠. 창원시에도 구가 있어요. 이걸 또 우리는 행정구 그래요. 즉 비자치구예요. 자치구와 비자치구의 가장 큰 차이가 뭐겠어요? 일단은 임명직이냐 선출직이냐 차이인데 그거 무슨 말이냐? 조례제정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구에는 북구의회가 있어 없어? 북구의회가 있어요. 창원시 성산구는요. 창원시의회가 있지 성산구의회는 없어요. 즉 조례가 없어요. 조례제정권이. 그러니까 행정행위를 할 때 조세를 받잖아요. 세금을. 그러면 그 행위를 할 때 근거가 북구는 북구 조례에 근거해서 구청에서 행정행위를 하지만 창원시는요. 성산구가 아니라 창원시 조례에 근거해서 행정행위를 해요. 차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북구 함영동 주소를 뒀잖아요. 그런데 경남 지금 어디가 가나리인지를 봐야 돼요.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다가 사무소를 둬요. 자, 두 개 저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랬었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사무소를 두고 있는 이 사람이 서울특별시 서울시 노원구에 무슨 동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무슨 동이 있어요. 서울 중구죠. 서울 중구에 뭐가 있어요? 명동 맞죠? 명동이 중구에 있나? 하여튼 이따 쳐. 뭐 없으면 할 수 없지 뭐.
근데 명동에 있는 상가 건물 있잖아요. 상가를 딱 중개하게 됐어요. 자, 보세요. 일단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격증을 따야 될 거 아닙니까? 자격증을.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를 하겠죠. 그러면 응시 원서를 제출합니다. 인터넷상으로 되고 방문을 해도 되고. 그죠? 그러면 시험을 치잖아요. 응시 원서는 어디에서 시험은 어디서 칠 수 있을까? 이 사람은. 갑은. 시험은 어디서 칠 수 있을까? 시험 응시는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그죠? 그러면 자격증 시험을 하겠잖아요. 자격 시험에. 자격증 교부는 누가 하겠어요? 네, 자격증 교부. 들어보세요. 앞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시도지사입니다. 아셨죠? 시도지사 자격이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이다 그러면 시도지사 어디 시도지사?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 해볼까요? 저기서 지금 자격증 있죠? 자격증 교부시도지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겠어요? 부산시장이에요. 현 주소지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증 교부시도지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산시장이죠? 부산시장입니다. 그러면 자, 등록관청은 어디겠어요? 등록관청은 창원시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요. 여기서 구라고 하는 구청장은 제가 아까 시장은 뭐가 없다 그랬죠? 구가 없는 시의 시장 그랬어요. 근데 그 구는 자치구예요, 비자치구예요? 아니, 구분 안 해요. 구분 안 해요. 제가 구분하고 안 한 그랬잖아. 그냥 구가 없는 시장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구가 있어 없어? 있으니까 창원시장은 등록관청이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성산구청장이에요. 그러면 등록관청은 사무소 관할청이에요, 주소지 관할청이에요? 예, 사무소 관할청이에요. 그래서 등록관청은 성산구청이에요. 성산구청장이에요. 그러면 성산구청장에게 등록 신청할 때 개인은, 즉 공인중개사는 2만 원, 법인은 3만 원이라는 행정 수수료를 내야 돼요. 응시원서 낼 때 돈 내는 것처럼 28,000처럼 행정 수수료를 납부하는데 그 2만 원, 3만 원이라는 게 어디에 근거해서 납부하는 거겠어요? 조례. 창원시 조례요, 성산구 조례요? 그렇지. 성산구는 비자치구이기 때문에 조례가 없어. 그러니까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자는 등록 신청서와, 아셨죠? 창원시 조례가 정하는 행정수수료를 누구에게? 성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자, 그러면 등록관청은 성산구청장이고, 그죠? 그때 행정수수료 납부의 근거는 창원시 조례입니다. 그러면 현재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는 누구예요? 창원시장이 부산시장과 동급이에요? 그렇죠. 경상남도지사지. 아셨죠? 경남도지사지, 경남도지사. 이해하겠습니까? 경남도지사요. 그러니까 등록관청이라고 하는 것은, 자, 다시 등록관청은 사무소 관할청이에요, 주소지 관할청이에요? 사무소 관할청이다. 아셨죠? 네. 그리고 그 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자치구예요, 비자치구예요? 상관없어요. 즉 명칭상의 구를 말합니다. 자치구든 비자치구든 구라는 명칭을 쓰게 되면 등록관청은 시장이에요, 구청장이에요? 구청장이에요. 다만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죠? 창원시 조례에 근거한
행정수수료를 2만 원, 3만 원 납부할 뿐이지. 그죠? 그래서 등록관청 딱 그럼 두 가지 기억하실게. 사무소 관할청이다, 주소지 관할청이다. 사무소 관할청이다. 자치구다, 명칭상구다. 명칭상의 구다. 여기 딱 두 개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 되셨죠? 그리고 시도사는 종류가 두 개가 있다. 그죠? 자격증을 교부하는 시도사가 있고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있어요. 이해하겠죠? 일단 요것만, 여기까지만. 그리고 여기에 사무소를 두고 있지만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상가 건물도 중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죠? 대상부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요렇게. 그러면 자, 등록관청이 했죠? 그러면 등록관청은 기준의 적합 여부를 따질 거예요. 그래서 며칠? 7일 이내에, 그죠? 구두로 할까요? 서면으로 할까요? 사실은 그죠? 구두로 하는 경우는 제가 그랬죠. 보이스피싱밖에 없다고. 국가가 국민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때 구두로 행하는 경우는 없어요. 반드시 서면으로 하게 돼 있어요. 아셨죠? 그리고 서면으로 자, 등록 신청이 수리되었다고 통지를 합니다. 자, 들어봐요. 다시. 7일 등록 신청 사무소를 설치할 때 소요되는 기간이 며칠이라고? 7일이에요. 그리고 통지한다 그랬어요. 등록증을 준다 그랬어요. 통지예요. 등록증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봐봐요. 통지를 받았죠. 받은 이 공인중개사와 법인이 중개업을 하면 될까 안 될까? 업무를 개시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제가 아까 그랬죠. 이게 실무적으로. 중개업에 종사한다는 말은 사무소에 뭐가 걸려있다? 등록증이 개시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통지를 받았다는 말은 등록이 되었다라는 거와, 그죠? 등록이 되었다는 말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된 거죠. 근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었지만 중개 행위를 할 수는 없어요. 왜? 사무소에 뭐가 없기 때문에? 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의 통지를 받으면 이제 다시 보정기간이 있어요. 중개사무소에 가보시면 벽에 딱 걸려 있을 거예요. 1억 공제 가입 뭐 이런 거죠. 공제증서. 공제증서를 가입하게 되죠. 그래서 언제까지 하느냐 하면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업무 보정을 설정해야 돼요. 자, 업무 보정 설정해야 되는데 일단 이 사람은 개업 공인중개사예요? 아니에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맞아요. 아셨죠? 등록에 통지 받았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보정기간에다가 보정 설정하면 보정기간에서 개공에게 보정서를 교부해 줍니다. 보정서 교부를 받으면 개공이 이제 뭐 하겠어요? 이제 등록관청에다가 보정을 설정했다라고 만다고 신고를 해야 돼요. 그죠? 신고를 해야 되는데 꼭 신고할 필요는 없어요. 보정기관에서 등록관청에다가 보정 설정 사실을 직접 통보해 주는 경우 있거든요. 그 경우는 신고를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업을 할 준비는 사실 끝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보여주지만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있잖아요. 해야 될 게 두 가지예요. 보정 설정도 해야 되지만 중개 행위를 하게 되면 계약서에다가 도장 찍어야 돼, 안 찍어야 돼? 개공이 찍어야 되죠. 그래서 그 도장, 사용하는 도장을 업무 개시 전까지는 등록해야 되는데 보통의 도장은 등록할 때 같이 해요. 그러니까 업무 개시 전까지는 해야 되는데 언제도 할 수 있다? 등록 신청할 때도 인장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해하겠죠? 그러면 이제 일할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났고, 그리고 이제 등록증을 교부해 줍니다. 등록증에 교부를 해 주는데 언제까지 해줄까요? 자, 제가 그랬어요. 얼굴을 딱 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는 거 뭐라고? 즉시 뭔가 신속을 기하거나 결정된 사항, 변수가 없을 때는 가급적 빨리 해요. 지체 없이. 그런데 즉시와 지체 없이의 차이는 그냥 그 자리에서 받고 바로 주는 거고요. 지체 없이란 말은 뭔가 확인의 절차 같은 게 느낌이 들어가면 돼요. 그 봐봐요. 보정 설정 신고 받았어. 그러면 설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까 안 할까? 확인은이라는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럴 때는 뭐 한다고? 지체 없어요.
가급적 빨리요. 그리고 7일과 짝을 짓는 게 보통 지체없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7일이 나오면 뒤에는 보통 뭐가 온다고? 지체없이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체 없이 등록증의 교부입니다. 그럼 이제 사무소에다 등록증 걸겠죠? 걸면 뭐 하면 돼, 이제? 업을 개시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중개업에 종사한다 그래요. 이제 중개 행위를 한다. 그게 누구로? 개공이. 개공을 보통 우리가 사무실에 가면 뭐라 부르죠? 소장 그래요. 소장 아셨죠? 소장. 그리고 개공 사무실에는 소장만 있는 거 아니죠? 누구도 있어요? 고용인도 있죠. 뭐 부장도 있고 있잖아. 시장도 있고. 이 고용인을 갖다가 우리가 보통 조문에 볼 때 이렇게 표시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개업 공인회사 등 그래 등. 아셨죠? 등. 그런데 등은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자격증을 가지고 중개사무소에서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 불러요? 소속 공인중개사라 불러요. 그런데 자격증 없이도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라 그래요? 중개보조원 그래요. 됐죠? 딱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반드시 구분할 게 있어요.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라는 표현하고 중개업에 종사한다라는 표현을 구분해야 돼요. 자, 이 질문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법의 나중에 내용을 쭉 보시면 중개 업무를 수행하고 라는 표현하고 중개업에 종사한다라는 표현이 완전히 달라요. 중개 업무 수행은 원래 개업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핵심이 뭐였냐면 확인 설명이 있죠. 의뢰인에게 이 물건이 어떤 거다라고 설명하는 거, 그리고 설명한 내용을 서면화시킨 게 설명서,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있죠. 설명서나 거래계약서의 작성 같은 경우를 우리가 중개업무 수행 그래요. 그러면 중개업무 수행은 자격증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개업 공인중개사 등 그럴 때 중개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개공, 소공이에요. 이 사람은 뭐라고?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 중개업에 종사한다는 말은 현장 안내, 일반 서무, 중개사무소에 일어나는 일련의 모든 행위를 중개업에 종사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는 누구예요? 개공 등이에요. 즉 누구? 개공, 중개보조원까지. 그러니까 다시 자격이 없는 일반인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사람들.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만일에 앞에 중개보조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뒤에 확인 설명이란 말이 따라오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확인 설명을 하고 이렇게 되면 돼 안 돼? X지. 뭔말 알겠죠? 그래서 중개업무 수행과 중개업에 종사한다라는 표현을 꼭 구분해야 됩니다. 이해하겠죠? 요 두 개 차이.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다 하는 분들은 용어의 그 구분이 있잖아요. 뭐 절대적, 상대적, 중개업무 수행, 중개업의 종사, 개공 등 할 때 차이, 개공, 소공이라고 할 때 아셨죠? 그러니까 주어를 잘 구분해야 되는 거야. 봐봐요. 계약서에다가 그죠? 행위를 하게 되면 도장을 찍어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개공이 원칙이고 누구? 소공까지요. 그러니까 인장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주어가 뭐가 되겠어요? 개공, 소공이 되겠지.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 시 사용하는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라 될 거고 개공 등은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했어요. 얘는 도장 찍어도 되지만 인장을 등록해야 될 의무는 없어요. 이해하겠죠? 이런 그 차이를 잘 물어요, 우리는. 이렇게. 그래서 일반적인 내용인데, 지난주에 했던 거 말씀드린 거 중에 하나고요. 이거 지나가셔야 되고요. 조금 쉬었다가 5페이지 있죠? 용어 정의 부분 해가지고 다시 필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이런 용어에 주의를 하세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